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50% 100%큰 수익을 가져줄 수 있을 만한 확률 높은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클릭하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편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강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22년 이번 연도에 2배 급등 확정, 확실한 먹거리 마지막 5단계 완전 자율주행 성장 탑3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전에도 자율주행 관련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완전 자율주행이 현재 자율주행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떤 기술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핵심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읽어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큰 흐름을 짚어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은 디테일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짚어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디테일한 기술과 관련된 것들 하나하나씩 설명드려 보면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까지도 제시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종목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부터 하죠. 자율주행이란 사람의 조작 없이 교통수단, 인공지능 또는 외부 서버와 통신에 따라서 스스로 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외부에 있는 서버와 통신하며 서버의 명령에 따라서 주행하는 운전 방식. 이게 거의 데이터 통신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5G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죠. 교통수단 내부에 탑재된 인공지능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여 주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게 뭐 센서라든가 뭐 카메라 기술을 통해서 인지하는 방식이죠. 이런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의 삶에 상당 부분 적용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지하철, 항공기와 선박에도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뭐 글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통한 자율주행입니다. 현재 5G 이상의 이동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인데요. 근데 사실상 이 큰 단점이 있죠. 전국의 5G가 전부 다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할 만한 상황,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일부 정해져 있는 고정 지역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면 가능한 건데 자동차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이동할지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그 안에서도 단말기에서도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면 5G가 자꾸 끊기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센서를 이용한 자율주행. 레이더, 전파, 라이다, 광선을 이용해서 거리나 속도, 방향, 폭과 거리, 높낮이, 정밀한 사물의 형상까지 판단한 뒤 스스로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더하면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자율주행의 방식인데요. 바로 3D 카메라를 통한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분석하여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빛이나 전파를 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것 자체를 분석해 버리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먼지,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테스트해 보고 이것이 내가 멈춰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아니 앞으로 가야 되는지 속도를 더 내야 되는지 속도를 줄여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인공지능까지 탑재하는 것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의 방식입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의 법안 통과 현황입니다. 자율주행의 법안 통과 현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단계, 한국, 일본, 미국까지 3단계, 4단계로 최초로 간 것은 바로 독일인데요. 주요국들 중에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좀 특이 케이스인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법령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도입돼 가지고 시범 테스트하는 지역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3단계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만 3단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자율주행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도 이번 연도에서 뭐 늦어도 내년 정도까지 4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먼저 넘어갔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27년도 예정입니다. 물론 2027년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한데 4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만큼 기술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 굉장히 빠른 편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기술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자동차 자체는 잘 만든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통 생각하시면 뭐 자동차만을 놓고 봤을 땐 현대차가 더 좋지 않냐? 뭐 테슬라 지금 뭐 단차도 안 맞고 이런저런 부품도 불량도 많이 나고 서비스 센터도 별로 안 좋은데 왜 굳이 테슬라를 구매하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차량 자체를 보고 하시기보다는 자율주행을 달고 있는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이 기업의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기업들은 동일한 이 자율주행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기술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3개 정도의 기술이 있잖아요. 앞서 간단하게만 보셔도 데이터 통신을 통한 자율주행이 있고 센서를 통한 자율주행이 있고 카메라를 통한 자율주행이 있으면 그럼 기업들은 어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주로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할까? 바로 가장 크게 이렇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아직 5G 데이터 통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통신에 의한 자율주행은 어렵고 아직은 라이다 중심, 라이다 이거 센서 중심이죠. 그리고 카메라 중심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카메라 중심 대표적인 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8개의 카메라 정보를 기반으로 3차원 정보를 가공에 성공했다. 실제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서 더욱더 정교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글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화면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화면에 첫 번째 보시면 다양한 그 화면입니다. 이 테슬라에 장착되어 있는 이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인데요. 이런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가상 공간 안에서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 가상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땅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하고 뭐 그 이외에 알 수 없는 애매한 지역들은 뭐 초록색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오른쪽 왼쪽 벽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흰색으로 판단하는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곳들을 나누게 되는 모습이죠. 이러한 이 동영상을 무엇으로 자신의 혼자만의 3D 가상 공간으로 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수많은 테슬라 차량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더 정교한 가상의 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가상의 지도를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쭉쭉쭉쭉 모아서 내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 정보들을 모으고 수집해서 이런 따로 새로운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길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길을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쌓음으로써 무엇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냐면 바로 가장 큰 카메라의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눈이 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즉 앞에 시야가 불명확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눈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카메라와 카메라 이 모니터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라이다 그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이제 카메라에 보시면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네모 박스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잠시만요. 제가 그려드린 거 제외하고 보면 이렇게 보통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신 화면은 어떤가요?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모습이죠. 그죠? 길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으나 불명확하고 옆에 자동차가 오고 가는지조차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극복했다? 동일한 도로에서 수많은 차량이 보내온 영상들을 학습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뭐 안개가 낄 가능성이 높고 이 지역에서는 눈이 오거나 이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씩 기능 센서를 높여 가지고 이런 차량들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을 학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것들 지금 현재 테슬라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인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설정하면서 앞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이 서서히 나와주고 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차량은 자동차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구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시겠죠? 이게 카메라를 중심으로 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이다 그러니까 센서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모빌아이는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고효율 레이더와 라이다 솔루션을 개발 중이고요. 이게 이 기업이요 독자적으로 만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가장 저렴한 레이더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술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양산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양산이라는 건 많이 만든다라는 얘기겠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냥 뭐 우리가 뭐 테스트로 해서 우리가 뭐 샘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양산이라는 것도 다른 의미입니다.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 단가가 낮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효율이 높고 가격 단가가 낮은 제품들을 부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 회사인 인텔과 라이다 시스템 온칩 IC를 빠르면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현재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센서가 중심이 되는 회사가 있고 이런 카메라가 중심이 되는 회사가 있는데 물론 둘 다 사용하면 더 효율이 높아지겠죠. 다만 그 전까지 고집을 부려왔던 모빌아이조차도요.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보이세요?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기술을 융합해서 지금 현재 감지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했고요. 일반 센싱 기반의 퓨전 시스템 차량 대비 인식률이 더 빠르고 저렴한 제품을 공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요즘 대세는 뭐인 거예요? 결국에는 레이더, 라이다에만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까지 더해주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카메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레이더, 라이다를 조금씩 끼워 넣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뭐 중심이 좀 다를 뿐 이렇게 끼워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GV80에 도입된 AR 내비입니다. 정말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전자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요. 그냥 전체 화면을 띄워준 지도를 띄워주는 게 낫지 이런 쓸데없는 걸 왜 만들었냐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이거 화면에 보이시는 게 뭐랑 가장 비슷합니까? 이게 만약에 발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보셨던 테슬라의 카메라 기술과 비슷해질 수 있겠죠. 이런 동영상을 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런 동영상을 제대로 동영상 안에서 이것이 길인지 차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현대도 개발 중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근데 하나하나씩 자율주행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보면 기존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이더 라이다 중심의 기술이었으나 카메라 AI 중심의 자율주행을 가지고 나온 테슬라의 등장 이후로 카메라 중심의 가상 3D 공간을 만들어서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를 쌓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한 기술이 보다 더 안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단계 한계를 넘어서서 4단계를 최종 지금 최종 4단계를 넘어서 최종 5단계죠. 5타입니다. 5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테스트 중이다. 물론 뭐 보안 서약서를 적어야 되고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서 이런 뭐 좀 울렁임이 있다, 뭐 멀미가 많이 난다 이런 단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자율주행 택시가 테스트 중이라는 것조차 사람이 없이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 택시가 현재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이 지금 현재 미래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집 앞에 나오면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자동차가 나와서 나를 태우고 탄 다음에 목적지만 입력하게 되면은 내가 목적지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도착할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현재 상용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완벽한 자율주행. 일단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건 자율주행에 대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 가능할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겠죠. 현재는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은 없습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도입을 위해서 현재 상용화된 레이더 라이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 태도를 바꾸고 있죠. 변수를 줄이고 이제 변수를 줄이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네,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반드시 카메라 AI 분석 기능과 5G 이상의 데이터 통신을 통한 자율주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기술들이 그냥 마냥 이제 먼 기술 따로따로 기술 기업들이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이런 기술을 중심으로 계속해도 될 거야. 카메라 하나만을 중심으로 갈 거야라는 쪽이 아니라
더욱더 안전한 기술을 위해서 다양한 많은 센서를 넣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5G까지도 가야 되는 거죠.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여태까지는 라이다 그 5월 혹은 뭐 이것만 사용하거나 카메라만을 사용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완성해 오고 3 단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4 단계, 5 단계까지는 레이더와 라이다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5G까지도 전부 다 합친 제대로 된 자율주행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해야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식 투자하려고 한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찍어봐야 될까? 탑3 키워드, 여러분들 탑3 종목을 뽑기 위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독보적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이 그 어떤 기업들보다 독보적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독보적인 이 기술을요, 남들에게 안 보여줍니다. 실제 이 기술은요, 다른 자회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협업하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독보적으로 자신들의 기업 안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뭐 부품들 납품받는 것도 아니고요. 계열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자신들 혼자만 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공략을 못할 수 있겠지만 일단 테슬라 관련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가장 누구보다도 빠르게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완전 자율주행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내놓게 된다. 혹은 그 외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기술을 독보적으로 내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테슬라 자동차에 더욱더 각광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주목하게 될 거고 더욱더 많이 팔리게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전기 자동차라는 이점도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완전 자율주행차까지 진행된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관점에서 테슬라가 더욱더 잘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비라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이더 기술에서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었던 모비라이인데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기존에는 센서 기반으로 해서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카메라 기술까지 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완벽한 자율주행에 한 걸음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이 기업이 IPO를 추진합니다. 보통 기업이 IPO 상장을 추진할 때는 왜 이런 상장을 추진하냐? 바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은요. 기술 개발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단축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막대한 돈을 들여야겠죠. 그렇게 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보통 상장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할 이유가 없는 기업들은요. 사실 상장을 안 해요. 급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IPO 시장에 절실하게 상장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관련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빌아이와 관련된 기업들,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들으시면 제가 왜 굳이 이 키워드를 잡았고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을 추천할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끝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테슬라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해 드렸듯이 다른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보다요. 사실 뭐 서비스 센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히 이 기업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물론 뭐 독보적으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만 좀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서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확실한 건 자동차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테슬라보다 잘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라는 부분과 자율주행에 있어서 앞서가는 부분 때문에 판매량이 엄청나죠. 반도체 공급난에도 테슬라 4분기 역대 최대 판매. 이게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이 테슬라가 이런 반도체 공급난에도 엄청난 최다 판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공정 때문이에요. 원래 기존에 사용하는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라든가 다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공정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정은 원래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께 달라요. 원래 자동차가 좀 더 싼 폴리실리콘을 사용하고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들 좀 더 낮은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게 자동차 차량용 이 반도체고요.
그보다 더 높은 것들이 우리가 뭐 컴퓨터에 사용되거나 핸드폰에 사용되는 것들 그런 반도체들이 조금 더 높은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컴퓨터, 핸드폰과 똑같은 고부가가치의 공정을 거치는 반도체를 지금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부가가치가 낮은 자동차 반도체를 굳이 생산할 이유가 없고 이 기존에 부족한 컴퓨터나 핸드폰이라든가 더 높은 지금 현재 공정을 거치는 더 높은 고부가가치의 공정을 거치는 이러한 반도체를 위주로 생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테슬라는 앞서 보셨듯이 고부가가치 요걸 생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보다 조금 더 많은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판매량들이 계속해서 역대 최대 판매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거의 컴퓨터가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의 반도체 사용을 현재 보여주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똑똑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욱더 이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테슬라의 자동차의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관련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보 디자인입니다. 테슬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모그린텍입니다. 테슬라의 LFP 배터리 구매 협약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DIC 테슬라의 정밀 감속기 기어와 시프트 납품 부품을 납품한 기업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전에는 뭐 LG 화학이었겠죠. 테슬라의 모델 3에 이어서 모델 Y에도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했습니다. 센트럴 모텔 알루미늄 컨트롤 암 등 경량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테슬라에 납품했고요. KEC 테슬라의 터치스크린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MS 오토텍 테슬라 양산 모델 3 시작 단계부터 핫스태핑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경량화된 지금 현재 기술입니다. 자동차 무게가 가벼워져야지 자동차가 멀리 가니까. 옵트론텍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모듈의 카메라의 렌즈 유니트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신한 2017년부터 꾸준히 테슬라에서 자동차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중입니다. 요 정도로 여러분 테슬라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PO 관련 종목입니다. 일단은 모빌아이라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쭉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들 중에서 그냥 딱 볼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칩셋미디어입니다. 모빌아이하고 자율주행 기술인 비디오 PIP 기술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모빌아이라는 기업이 무엇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했죠? 바로 라이다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죠. 근데 이 AI 라이다 센서 관련된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 현재 누구에 의해서 바뀌고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기술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카메라를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칩셋 미디어와 협약을 맺고 그에 관련된 기술을 자신이 현재 협약을 맺고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확하게 모빌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바로 칩셋 미디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종목들 중에 탑3 종목 역시나 뽑아봐야겠죠. 뽑아봤습니다. 역시나 예상하셨겠지만 칩셋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역시나 이 칩셋 미디어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의 설계 자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냥 설계가 아니라 동영상을 분석하는 설계 자산을 공급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개발했고요. 2003년 반도체 설계 자산 생산으로 시작해서 현재 표준 영상 압축 기술, 표준을 비롯하여 지금 현재 UHD 표준 압축 기술인 VC를 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미지 신호 처리 및 지금 현재 CVIP 등의 시장 진출에 준비 중이다. 라는 내용이죠. 굉장히 뭐 어려운 기술이라고 써 있는데 결국 동영상 분석 기술입니다. 차세대 영상 압축 기술 표준 관련 특허를 출원해 성공했습니다. 그 동영상과 관련된 영상 처리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막 늦게 뛰어들고 있는 모빌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칩셋 미디어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연도 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반드시 이 타이밍은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지금 상승세가 지금 꽤 많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반납하더라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상승세를 이어서 더욱더 큰 상승폭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반드시 칩셋미디어는 관심종으로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명신산업입니다. 1983년 설립된 자동차 자체 부품 제조사고요. 2009년도 국내 최초로 핫스탬핑 공법을 통한 자체 부품을 지금 현대차 그룹하고 테슬라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핫스탬핑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저는 철강 소재를 9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듯 프레스를 성형한 후 이를 급냉시키고 가볍게 강판을 가볍게 한 강한 강판을 제조하는 공법으로 강도는 두세 배, 무게는 15%에서 25%가 줄일 수 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테슬라 전기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최근 지금 이제 세계 최초 고주파 유도 가열로와 전기로를 결합해서 기존 대비 가열 시간을 단축한 하이브리드 핫스탬핑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부품 제조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전에도 제가 전기차 관련 기업에서 추천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은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서 앞으로도 큰 매출 성장폭을 보이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잘 안 가고 있죠. 크게 상승이 안 했다. 왜 기존에 상장할 때 당시에 워낙에 이제 고평가를 받으면서 상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저가만 지키면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좀 더 전 주목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이 최근에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존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고 있었던 기업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보시면 당기 순이익 부분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업을 잘못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은 잘 났는데 당기 순이익이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지배주주 순이익률이 박살나고 나머지는 다 멀쩡해. 영업이익률도 멀쩡하고 유보율들도 멀쩡하고 돈 모으는 것도 멀쩡하고 돈도 많은 회사인데 갑자기 당기 순이익이 적다. 이게 설비 투자한 거예요.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설비 투자를 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보여지거든요. 추가적으로 미국의 현지에 지금 현재 엄청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해서 공장을 지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명신산업 연결 재무제표에 의해서 매출, 실적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혹은 여러분들께서 주목받으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명신산업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드립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더욱더 큰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 국보 디자인 말 그대로 디자인 관련주예요. 이게 왜 이 기업이 뭔데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인테리어 어쩌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인테리어 어쩌고 이게 자동차랑 거의 무슨 관련이야? 자율주행 무슨 관련이야? 테슬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2만 9,304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장부가액으로는 대략적으로 2011년도 11월 기준에서 726억입니다. 이거 왔다 갔다 나겠지만 결국에는 500억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500억에서 1,000억 사이 왔다 갔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국보 디자인, 오늘 테슬라가 급등했다는 소식에 12% 급등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이 올라갔거든요.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좀 대장주격 성적을 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오늘도 역시나 17%라는 큰 급등세를 보여줄 만큼 굉장히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관련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한 차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땐 이 국보대에는 단타 쳐도 될 만큼 괜찮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종목들 세 가지 정도 그 이유와 설명들 이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이런 종목들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찍느냐입니다.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 언제 여러분께서 공략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제가 특히나 국보 디자인 지금 당장 단기 매매 찍어도 된다라고 설명드릴 만큼 했는데 어디서 얼마에 매수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제 며칠 날 사라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수 매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급등
급등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분들 아시겠습니까? 보통 본업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급으로 많이 알진 못하더라도 어떠한 흐름으로 세상이 흘러가는지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로봇 관련 기업이 급등하는 이유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 로봇이 발전해가지고 로봇 관련 기업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현대가 왜 로봇 기업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겠습니까? 1년 전에. 왜 엄청난 1조 가량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인수까지 하면서 이 기업을 데려왔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현대가 이런 인수까지 하면서 로봇을 가져왔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 로봇 자동화 시대, 이게 공장 자동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서 공장 자동화인데다가 더욱더 공장 자동화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기업이 자동차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제품을 자동으로 생산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가 못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죠? 노조잖아요. 얼마나 노조를 계속 데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에 맞춰 가지고 자신의 이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로봇에 대해서 투자하고 분석하고 해야겠죠. 뭐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이 지금 현재 로봇, 사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로봇 자동화를 위한 지금 이제 로봇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특히나 최근에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금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미국의 본토에 그 공장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의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다양한 고부가가치 높은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런 제품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상세하게 조금 더 지금 현재 그 불량률 없이 만들기 위해선 역시나 조금 더 고도화된 로봇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로봇 자동화 기술을 하기 위해서 현대가 이런 로봇 기업을 인수하고 성장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한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급등한 게 아니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로봇 관련 기업들이 그냥 테마주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실제 로봇 관련 기술 지금 이제 관련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결국에는 나중에 실적까지 같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남겠죠. 그죠?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흐름을 내가 매일매일 뉴스 확인하고 일일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뉴스 확인하고 뉴스 정리하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어떤 주식 올라갔고 어떤 주식이 하락했는지 알 수 있다면 쉽겠죠. 예,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일을 제가 대신 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제가 대신 정리해서 해 드리고 있다. 그래서 시황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께 시황 전달해 드리고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료집들을 여러분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들과 그리고 테마주들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께 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앱 스토어에서 동일합니다. 뭐라고 검색한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핸드폰, 삼성 핸드폰, LG 핸드폰 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100% 무료로 설치하는 버튼 나오고요. 100% 무료로 설치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 추천 종목들 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 한번 간단하게만 볼까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 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 잠시만요. 잠시만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횡보하고 있고요. 그죠? 횡보 큰 변동 없이 추천드린 다음부터 횡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2~3% 상승세 나오게 되는데 뭐 이 정도야. 예, 횡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 27일 추천드렸던 동진 세미캠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추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몇 퍼센트 급등, 한 20% 가량 상승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28일 보겠습니다. 28일 추천드렸던 아모센스입니다. 아모센스 같은 경우 최근에 횡보하다가 오늘자로도 몇 퍼센트, 대략 7% 가량 급등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아모센스입니다. 그리고 29일 날 추천드렸던 해성 TPC 해성 TPC 이거 로봇 관련 종목이죠. 추천드리고 나서 다음날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17%, 오늘 당장만 해도 10%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비트나인 보겠습니다. 30일 추천드렸던 비트나인 같은 경우 오늘 추가적으로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리는 모습이었죠. 주가는 제가 추천드린 가격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50%가 좀 안 되는 급등세가 나와버리게 됐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3일날 추천드렸던 동신건설 자체도 주가가 다음날 추천드린 다음부터 단기간에 9%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익을 다 볼 수 없겠죠. 모든 종목이 이렇게 잘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참 좋은 여행 횡보하는 주식들도 있고요. 오히려 손실나는 손절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면 이런 주식들을 추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승률을 내온 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총 다해서 승률 85% 이상의 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익을 10% 20% 급등한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급등주를 여러분이 추천드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수익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걸 수익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좌가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지 않게 시장을 보내시면서 이런 단기 종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들을 가져가실 때 좀 중간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10% 20% 급등하는 거에서 한 우리가 적어도 한 2, 3%만 먹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2, 3%만 수익을 꾸준히만 챙겨놔도 우리가 주식할 만 납니다. 솔직히. 매도가만 미리 걸어두면 매도하시는 특히 문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확률 높은 단기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 상한가 분석입니다. 당일 상한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뭘 해드리냐면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해외 시장이 어땠고 오늘 시장은 우리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전일자 상승 종목들은 뭐였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분석해 두시고 찾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핵심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단기 착 한 번만 여러분들께서 한 2, 3분만 투자하셔서 쭉 한번 글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시장을 이해하시고 주요 뉴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이외에 뭐 급등 포착주 자료에서는 뭐 이런 극비 자료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쭉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일자리 관련 종목은 무엇인지 이런 테마주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충전소라고 검색하면 충전소와 관련된 이슈가 나옵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가 보시면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쭉 정리해서 여러분께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100% 무료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항상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걸 보시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뭐야? 이런 좋은 정보를 100% 무료로 줘? 말이 돼? 이거 말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왜 100% 나한테 주지? 의심하세요. 맞아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흉흉합니다. 세상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 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만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정말 국가도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항상 여러분들 느껴질 만큼 굉장히 최근에 신뢰도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의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착한 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립니다라고 절대 설명드리지 않아요. 저는 제 이 영상하고 유튜브 영상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예요. 제 이득을 위해서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려요. 왜? 이러한 영상들을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게 되면 고정적인 유튜브 수입이 생기죠. 게다가 이들 중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VIP방 운영을 통해서 제 고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런 고정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글을 정리하고 지금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공부합니다.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스스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보통 고정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만들어 놔야 제가 남들에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영상 올려드리면 제가 항상 맞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틀릴 때 많아요. 하지만 하나라도 더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올바른 정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 번은 더 공부하고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정보들, 흐름들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해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제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다. 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굳이 두 번째 이유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스스로 어차피 공부할 거, 어차피 생각해야 되고 어차피 고민해야 되고 어차피 제가 스스로의 개인 매매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이런 정리 자료를 그나마 보기 쉽게 만들어 드리자. 어,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최고의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드리진 못해도 여러분들께서 높은 확률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천천히 소개시켜 드리고 단타로 좀 재미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기왕에 아침에 정리하는 거 그 누가 봐도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글들 흐름들을 주요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들 애플 시초 3조 달러 바이든 러시아 침공 지금 이제 중국에 문제가 났다 태블릿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주식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런 어플들까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계좌에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 확률 높은 종목들을 찍어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